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봅시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는 무역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볼게요. 국경을 초월한 에너지 협력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국경을 초월한 전력망을 잇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력망은 이제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고비 사막에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지역 내 최대 전력 수요처인,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가 필요한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고자 4개국의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실선은 이미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고요. 보통 자기들 나라들만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제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전기가 필요한 전략망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 이제 선을 조금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 서로 이 나라들끼리만 전기를 연결해 준다면 이 아시아의 4개국은 서로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전기가 서로 연결, 이거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힘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수출 1위, 수입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수출은 5위인데 수입은 3위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가 수출이 16위인데 수입이 9위입니다. 이거로 봤을 때요, 전 세계 나라가 대략 200여 개 정도 있어요. 200개에서 한 2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이 그 중에 우리나라와 수출 수입이 1위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5번째로 많이 파는 나라고 그리고 수입은 3번째로 많이 합니다. 러시아는 16위이긴 한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전 세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나라죠.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지금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비싸서 잘 못 먹긴 하지만 킹크랩, 이거는 러시아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는 그 어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고춧가루 중국산, 그리고 학용품은 일본,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있죠? 삼겹살 집에 가서 보면 삼겹살 원산지가 칠레 이렇게 적혀있는 나라 되게 많아요. 가게가 칠레,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겹살이 들어와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도 삼겹살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삼겹살이 멀리서 왜 들어오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잘 먹지 않고 우리는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에게 더 필요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들과도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붉은 고래라고 해서 좀 예전에 나왔던 건데요. 한중일 만화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12년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었고,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바탕으로 어느 소녀가 몸을 떠나는 여행기. 중국에서 개봉했을 때 흥행수익 9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발레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 나라 발레단이 한국 공연을 했던 포스터이기도 해요. 2018년 11월 24일 날 제주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한 번, 그리고 11월 25일 날 공연을 2번, 이렇게 총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봤더니 중국인이 44.4%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인이 23.4%고 우즈베키스탄 4.7%, 기타인 사람들이 기타 외국인들, 미국, 일본 여러 나라가 있겠죠.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돌 스타들 있죠.
이런 스타들을 보려고 실제로 많이 중국에서 넘어오기도 해요. 자,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공기오염지도 빨간색일수록 공기가 안 좋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 남한과 중국 쪽이 빨간색이라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거를 의논을 다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에 함께 대처하고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약속했고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대기질 관리, 환경정보 수집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이란 기술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아시아의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중국에서 바람이 이쪽 한국을 거쳐서 일본 쪽으로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기가 안 좋으면 그건 한국이랑 일본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나라는 서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결과도 공유해야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 개최를 했었고요.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FTA 자유무역협정 우리 이거 1학기 때 배웠어요. 이때 협상을 시작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철도, 가스, 전력사업 부분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철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전력 이런 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는 자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웃나라랑 교류하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은 서로 영향을 받아요. 이 서로 영향을 받는데 한 나라만 자기네만 잘났다고 혹은 자기네가 힘이 세다고 우월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들은 서로 그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해요. 자, 이거는 지금 하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랑 이웃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각국의 대표가 되어 모의 정상회의를 열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황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황사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옛날에는 모래만 불어왔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포함된 것들이 많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미세먼지가 뭐에서 포함이 되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이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장을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중국은 수출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중국은 되게 가난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지금 당장 자기들하고는 큰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이랑 일본 입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국을 설득해야겠죠.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이웃나라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완공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여기에 있고 일본이 있고 이쪽에 러시아 그리고 이쪽에 중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러시아 여기 중국 그리고 일본 여기서 여기를 고속도로로 쭉 잇자라는 거예요. 일본까지도 이을 수 있으면 쭉 이어보자 이렇게 한 게 아시안 하이웨이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고속도로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장점은 일본에서 운전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쪽에 북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행료.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본 에너지 협력 방법. 이거는 조금 전에 교과서 지금 몇 페이지였죠? 네, 교과서 여기였지. 여기였죠. 에너지 협력 69쪽에 있는 이 에너지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원료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원료값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게 수출하는 게 자기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영토 분쟁, 역사 왜곡 문제. 이거는 일본과도 있고 중국과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도 조금씩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일본과의 관계.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일본은 자기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고요.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았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주장하는 게 한복이 중국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국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것도 있고요. 지금 중국 내에는 소수 민족 중에 중국인들이 있는데 중국인들이래. 죄송해요. 중국인들이 아니라 조선족이 있는데 이 조선족은 한글을 쓰고 한국에 아직 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선족이지만 중국인이니까 이 한복도 중국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포함해서 가장 큰 역사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발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발해가 우리나라라고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라고. 좀 더 나아가서 고구려도 우리나라 역사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발해랑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남한과 북한밖에 없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이 발해랑 고구려는 대부분의 땅이 중국 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러시아는 또 자기네 땅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역사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발해나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이거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하길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